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궁수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경험이에요. 지금 자궁수축이 지금 1시간에 2번, 3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는 자궁수축이 1시간에 한 6번씩 와가지고 정말 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자궁수축이 1시간에 3번, 4번, 뭐 적게는 2번, 3번이 이렇게 꾸준히 오고 있어요. 자궁수축이 오는 거랑 배뭉침이 어떻게 다르냐면, 배뭉침은 그냥 전반적으로 쫙 조이는 느낌인데 자궁수축은 요 윗배까지 꽉 이렇게 딱 이렇게 푸식 돼요. 위에 배까지. 그게 이제 자궁수축이라고 우리 병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아무튼 자궁수축 때문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해줬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자궁수축이 오면은 이렇게 수축 그 검사도 해줘야 되고 자궁 경부 길이도 재줘야 되고 한국처럼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고위험군 산모군이고 고위험군 닥터를 만나니까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이베이비 아시죠 여러분? 그 기계를 갖고 여기서는 정기 채권마다 그걸 해주시거든요. 아니면 초음파 가끔 해주시고. 하이베이비는 저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코로나 그걸 뚫고 그 병원까지 또 우리 집에서 한 20-30분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좀 그렇긴 했지만, 정기 체크업을 안 오면 엄청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정기 체크업을 가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요번엔 자궁 수축 때문에 요번엔 꼭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하이베베론만 재주고 자궁 경부증 좀 재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여기 그러니까 그 고위험군 전문 선생님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대요.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진다고 해서 애가 바로 나온다는 그런 스터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서 그거 다 해주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첫째 때도 자궁 경부 길이를 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그 의료진한테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임산부 때 그 친구도 좀 조산기가 있었는데 자궁경부 길이를 안 재줬어요. 여기 그러니까 미국은 자궁경부 길이를 진짜 안 재주는 게 맞나 봐요. 우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아주 갑갑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자궁경부 길이를 안 재주면 조산할지 어떡할지 어떡하냐. 그때 선생님이 손을 넣어가지고 내진을 해주겠대요. 근데 제가 첫째 때 내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뒷얘기, 출산했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썰을 풀 건데,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저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궁문이 열렸는데 내진을 했거든요. 내진이란 걸 그때 처음 받아봤는데 진짜 애 낳는 비슷한 고통을 엄청 당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질초음파랑 달라요. 손을 넣어가지고 애기를 딱딱딱딱 만져보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열렸는지 손으로 재보는 거라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자궁문이 더 열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내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때 이제 이거 27주인가 28주에 갔었거든요. 그때 그 내진 잘못하다가 만약에 진짜 자궁문이 열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됐다고 그냥 안정을 취하겠다 해가지고 집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에서 최고급 서비스의 보험을 들고 고위험군 산모군의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도 그 흔한 자궁 경부 길이도 못 해주고 못 받고 무슨 원시시대에 사는 것처럼 기도나 하면서 안정만 하면서 물이나 열심히 먹고 민간요법 있잖아요. 뭐 호박을 먹어라 뭐 먹어라 이런 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당뇨여가지고 환장하게 지금 배가 엄청 커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세대 때도 당뇨긴 했는데 그때는 중기부터 당뇨였고 저는 지금 임신 초기부터 당뇨인 거예요. 우리 둘째 때 당기가 안 빠져가지고, 애 낳으면 보통 당기가 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지금 처음 시즌부터 그냥 당뇨였어요. 물론 운동해서 좀 빼고 그런 조절하는 정도였는데 임신하니까 확실히 인슐린이 떨어지고 지금 제가 췌장에 종양이 많아가지고 인슐린 완전 막혔어요.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당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밥을 어떻게 먹냐면, 임신 초기에는 그래도 밥 반 공기로 먹고 빨리빨리 운동해가지고 저기 밥 먹고 1시간에 그게 정상 코스에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조금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요. 주사는 도저히 못 맞겠어서 그 당뇨 그 뭐 밥 먹기 전에 먹는 약이 있어요. 한 30분 전인가 그 먹는 약인데 그걸 점심하고 저녁에 먹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밥을 어떻게 먹냐면, 어저께는 제가 카레라이스를 해 먹었는데 밥 수저 5수저 뜨고 끝났어요. 그거하고 운동 빡세게 하면 약간 턱걸이로 그 당뇨 수치가 돼요.
처음에는 밥 반 공기로 됐는데 이젠 반 공기도 안 돼요. 진짜 수저 개수로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 3시간마다 뭐 너츠라든지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간식으로 때우는 거예요. 진짜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암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생의 묘미를 몰라요. 제 인생의 유일한 묘미가 옛날에는 뭐였냐면 어렸을 땐 과자였고, 그 다음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순대 떡볶이 이런, 그리고 뭐 커피 아니면 콜라 뭐 이런 걸로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암이 하나 생기고 암이 이거 하나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암 관리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그 모든 걸 다 끊었거든요. 이제는 그 뭐냐,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 췌장이, 우유 같은 그런 유제품이 췌장암을 키운다고 선생님이, 미국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전 그거 못 먹거든요. 고기도 잘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키운대요, 걔네 악성 종양으로. 인생에 묘미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유일하게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던 그 아이스크림도 많이 못 먹고, 가끔 먹어요. 가끔, 진짜 무슨 연중 행사할 때처럼. 케이크도 가끔 먹고. 그 생활에 낚시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낚시 밥을 먹는 건데, 밥도 이제 애기 지키느라고 밥도 이제 몇 숟갈 수저를 세어가면서 먹고 있으니까 제가 요즘 조금 우울해요. 밥에 밥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밥도 못 먹고. IVF,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는 미국이 진짜 최고인데 임신 관리는 진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구나. 물론 초음파 많이 안 봐주는 것도 애기 초반에 유산하고 뭐 자폐아가 된다, 초음파 많이 하면 그렇다, 유럽권이나 미국권 안 해준다라는 그것까지는 대체 오케이인데, 이렇게 자궁 수축이 오는 사람들 관리를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어떡할 거냐고. 만약 수축 와가지고 그럼 어떡하냐고 했더니 물 터지면 오래. 양수 터지면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궁 수축이 1시간에 6번 오면은 그때 딜리버리 센터로 오래요. 애 낳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약 같은 거 링겔 넣어주고 한대. 자궁문 열리고 물 터졌는데 그때 링겔을 맞아봤자 뭐하냐고. 자궁 수축 억제제를 그때 맞으면 뭐하냐고. 아주 그냥 갑갑해 죽겠는 거예요. 미리미리 걸 해야지. 맥도날드 수술을 한국에서 해준다며.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여기선 절대로 안 해준다고. 자궁문이 진짜 확실하게 열리고 애기 머리가 이렇게 보여지 그때 수술해줄까 말까. 그거 수술한다고 되겠어요? 그 전에 해야지.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하는 거지. 이거는 진짜 한국이 빠릇빠릇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한 주를 버티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30주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늘어갈 때마다 애기 생존율과 그리고 애기의 장애율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애기만을 위해서 난 죽었다, 난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선 당뇨도 관리를 하고 웬만하면 누워있고. 여러분 저 성격 아시죠? 전 누워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전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집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웬만하면은 화 안 내고 그리고 릴렉스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썰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 첫째 때 애기 낳은 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썰이.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37주에 애를 조산했거든요. 양수가 확 터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고가 언제가 났냐면 33주에 사고가 났어요. 뭐냐면은 정기 체크업 하러 갔는데 끝나고선 병원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글쎄 그 쇼카 같은 차가 쏜살같이 윙 하고 주차장 입구를 지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보고 이렇게 피했어요. 저는 제가 피할 줄 알았어요. 제가 되게 날쌔거든요. 날쌘 바람돌이처럼. 진짜 날쌘데 피했는데 만삭이라 그런지 이게 무게중심이 확 쏠리는 거야. 다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는 걸 제가 굴러가지고 배 쪽으로 넘어졌는데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33주. 이게 탁 지면하고 팍 하고 쓰러져. 이렇게 넓적하고서 퍽 하고 넘어졌는데 뿅 하는 거예요. 배가 팍 하고 물이 터질 줄 알았는데 배가 이게 되게 진짜 무슨 탱탱볼 갖고 넘어지듯이 뿅 이런 거예요. 진짜 이렇게 누웠는데, 넓적하게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고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까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병원 진료 끝났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갔어요. 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완전 시커멓게 하고 피 이렇게 흘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인포메이션으로 갔어요. 인포메이션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날 딱 보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넘어졌다고, 어떤 차가 나 덮치려고 해서 피했는데 넘어졌다고, 선생님 다시 볼 수 있니 했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긴급으로 빨리 해가지고 예약도 없는데 그냥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가지고 초음파를 하는데 아기는 괜찮대, 양수도 괜찮대. 바로 911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했어.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911이 오는데 제가 사진으로 다 첨부해드릴게요. 그때 찍었던 사진. 근데 글쎄 911하면 우리나라는 100차가 오잖아. 근데 여기는 뭐가 오냐면 일단 경찰차 왔고요. 소방차 왔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차인데 그 100차 안에 응급구조대가 다 들어가 있는 3종 세트가 온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경찰은 앞에서 통제하고 있고 응급구조대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고 소방차가 먼저 오는 거야. 소방차 대원이. 난 불난 게 아닌데 왜 소방차가 왔는데 소방대원들이 한 7, 8명이 오셨는데 뭐 일하다가 오셨나 봐. 어떤 분은 위통을 벗고 있으신 거야. 뭐 하다가 급하게 왔나 봐. 어떤 분은 장보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또 배 땡기네. 흥분하니까 또 배가 땡겨. 수축은 아니고 진짜 코피나게 생긴 거야. 남자들이 근육질에 왜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왜 미국에서도 소방대원이 그 근육질에 잘생긴 소방대원이 가끔 이렇게 달력 모델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7명이 앞에 서가지고 어떤 분은 위통을 벗고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분은 하얀색 작업복 입고 아래 바지만 소방거 옷을 입고 그리고선 딱 나를 되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괜찮아? 무슨 일 있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래?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선 경찰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한테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 근육질 가슴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구릿빛. 근육질. 코피가 막 이렇게 코피가 나오는 거야. 너무 잘생겼어. 근데 옆에서 그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그 혈압을 재고 있는데 혈압하고 심박중하고 산소포화도를 재고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한 7명인가? 7명, 8명 아무튼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삥 둘러가지고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괜찮니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를 재고 있는데 블러드 프레셔를 재고 있는데 혈압을 재고 있는데 혈압이 엄청 오르는 거야.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그 심장도 막 뛰고 그러니까 여기서 삐삐삐삐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러는 거야. 괜찮아 그런 데서 내가 심호흡을 하고 왜냐면 당신들이 너무 잘생기고 핫한데 완전 핫가이들인데 자꾸 그렇게 가까우시면 제가 심장마비 걸려요 했더니 갑자기 박성대수로 하는 거야. 그렇구나. 미안해 이러는 거서 내가 너무 섹시하시다고 코피 난다고 했더니 막 뒹구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너무 웃기다고. 그래서 막 그 되게 진지한 분위기가 되게 진지하게 저를 봐주시는데 막 웃는데 왜 이렇게 웃는 것도 섹시해. 그래서 내가 막 혈압 오르는 거야. 애 막 자고 수축 보고 왜냐면 너무 핫한 거야. 코피 날 뻔했어요 진짜. 진짜 코피가 막 터지는 줄 알았어. 혈압 막 이렇게 오르는 거야. 너무 잘생겨가지고 멋있고 막 근육질. 제가 좋아하는 남자상이 여러분 내가 남자다운 남자 좋아하는데 제 근육질. 제 어렸을 때 꿈이 경찰관이자 군인이자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걸 동경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남자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다수로 앞에 있는데 내가 눈이 안 돌아가겠어? 아주 그냥 코피 나는 줄 알았어. 그때 애기 조산할 뻔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너 괜찮은 것 같다 하고선 그냥 조사만 하시고 가시고 경찰차도 그 차랑 같이 가더라고.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이제 저를 딱 실어가지고 저는 카이저니까 카이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궁물 그러니까 열린 거를 감안을 해서 선생님이 딜리버리 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가 마침 퇴근길이었어요. 월러크리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 막히니까 선생님이 구급대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리퍼럴을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그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할 수 있는 병원. 그래서 10분 거리에 그 병원으로 전과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가가지고 내진을 받았는데 1.5cm인가 2cm인가 아무튼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입원을 했어요. 아주 꼬박 입원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보내줬지. 왜냐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자궁 수축 억제제 이런 거 안 놔줬고요. 그냥 저를 보냈어요. 하루 거기서 있고.
자궁 문율 열렸는데 입원 수술 뭐 맥 수술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자궁 수축 어째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퇴원을 시켜주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무식해서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지. 집에 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안정하고 있는데 37주였어요. 37주 때는데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리버모어 아울렛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조금 쇼핑을 하고 쇼핑 한 10분 했나? 밥 먹고 쇼핑 10분 하는데 뭔가 왈칵 나오는 거야. 물이.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배가 이제 당뇨 때문에 만삭인데 거의 쌍둥이 배였어요. 배 하나인데 이미 애가 컸거든. 당뇨 때문에 한 주 정도 빨랐어요. 애가 크기가. 그래서 이게 자꾸 무겁다 보니까 배도 내려오고 무겁다 보니까 뭔가 소변 실수가 좀 있기 때문에 소변인지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뭔가 왈칵 나와가지고 딜리버리 센터 갔는데 그 성분 검사를 하니까 소변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온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소변인가 하고서 패드를 갈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갈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또 왈칵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온 거야. 뜨뜻하게. 오줌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왜냐면 임신 처음이니까 오줌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오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제가 저 아시죠? 손꼽이 꼼꼼한 거. 벌써 제가 그러니까 그 뭐였죠? 그 출산용품 가방을 싹 싸놨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다시 딜리버리 센터로 갔어요.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늘 또 왔어요. 또 소변일 것 같아요 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디 보자 검사해보더니 뒤에 가서 이게 조금 취취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바로 검사를 하시더니 오늘 애 낳아야겠네. 소변 아니고 양수 터졌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양수예요? 조금 더 버텨야 되는데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인간극장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귀암 암 환자로 그 암의 배를 끊겠다고 제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시험관하러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거의 롱 프로젝트로 장기 프로젝트 그걸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 인간극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 촬영하고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가 완전 특별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진짜 길게 저를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임신과 출산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돼. 저는 그리고 시험관 아기 하는 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관 아기 준비하는 것부터 이게 쭉 있어가지고 길었단 말이에요. 그 프로젝트 거의 1년을 찍고 있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벌써 예약을 다 했단 말이야. C섹션 그러니까 그 제왕절개 날에 예약을 다 해놓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37주에 터진 거야. 내가 일주일만이라도 버티게 아니면 3일만이라도 버티게 해달라고. 왜냐면 촬영팀 와야 되니까. 안 된대. 지금 나야 된대. 그래가지고 PD님한테 새벽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막 그리고 그쪽에서 다 당황하고 어떡하지?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안 된대? 우리 지금 바로 아침에 가서 보고하고 바로 비행기 타도 뭐 저쩌고. 왜냐면 그걸 촬영을 해야지 촬영이 마감이 되잖아. 그 전에 다 찍었는데. 그래서 내가 제발 사정했어요. 자궁 수축 어째지 뭐 어쩌고. 안 된대. 나야 된대. 그래서 진짜 싹싹싹 빌었어. 미안하다고. 세희야 왜 그러냐. 빨리 나오려고 그러냐. 근데 선생님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방송팀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안한 마음이 그 다음엔 싹 없어졌어요. 왜냐면 애 낳는 게 정신이 없더라고. 일단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딱 나와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내 침대를 보니까 물하고 피가 이렇게 나온 거야. 나는 물하고 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지도 몰랐어. 딱 보니까 그만큼 바다가 돼 있는 거였어. 이랬어. 오 진짜 오늘 낳겠다. 체념이 되는 거예요. 며칠 못 버티겠다. 왜냐면 피와 물이 저렇게 바닥이 돼서 흐르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딜리버리 룸으로 들어갔어요. 딜리버리 룸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저가 대기할 때가 대기실이 없었거든요. 딜리버리 룸은 뭐냐면 이제 자연분만 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근데 한 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우와 하면서 그 고질러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제레미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저렇게 들려? 완전히 저거는 고질라다. 막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절대 고질라가 되지 말아야지. 이러고선 제레미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야. 하다가 뭐지? 그때 선생님이 진통 오네 하더니 진통을 딱 시간을 재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어떻게 아프냐면 등에서부터 누가 전기를 꼽는 거야. 그럼 지익 하고 똥꼬 척추부터 머리까지 지익 오는 그 느낌이 지익 오는 거야. 하다가 뭐지?
선생님이 진통.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저 진통 오면은 그때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 초산이니까 진통이 뭐 이렇게 5분 간격 탁탁탁 올 때까지는 거의 10시간이 걸리니까 6시간인가 10시간인가 걸리니까 너는 안심해도 돼. 그래서 그러면 저는 수술 언제 하나요? 그랬더니 병원에 2명이 있어야지 수술을 하는데 지금 1명밖에 없으니까 딴 병원에 호출했는데 그분이 지금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한 3, 4시간 안에 올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진통 딱딱딱딱 올 때까지가 10시간인가 6시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3, 4시간 안에 오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서 팅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마다 오는 진통이 점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하다가 하다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진통이 정말 빨리 온 거예요. 3시간 만에 진통이 진짜 1시간에서 뭐 5분 간격, 몇 분 간격으로 진짜 잦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통이 되게 탁탁탁 잦아질 때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5분마다 왔나 3분마다 왔나 이렇게 진짜 완전 빨리 갔거든요. 3시간 만에. 선생님도 안 하는데. 진통이 오면은요. 몸이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이렇게 폴더처럼 접혀가지고 이익 하다가 이렇게 풀리고 하다가 이익 하고 풀리고 그래요. 진짜 정신이 없는 거야. 그게 진통을 처음 경험해봤는데 진짜 전기 지지는 그런 느낌이야. 왜 설사 나올 때 여러분 이게 뭐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거 설사 나오기 전에. 근데 그거 한 100배 1000배로 아픈 거야. 그 정도 지직하는 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접혀지는데 제레미가 허니 괜찮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몸이 꾹기면서 앞에 대가리가 있으니까 이걸 꽉 잡은 거야. 제레미가 여기가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머리카락이 되게 연하고 소중한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아니야. 날 뭔가 잡고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레미 머리를 쥐어잡고 내가 하고 가니까 제레미가 이러고 나는 하고 있고 간호사가 놀라가지고 머리 띄세요, 손 놓으세요. 그리고 막 강제로 띄워놓고 그리고 헉헉헉 이러고 제레미는 머리가 이렇게 뜯겨가지고 그 불쌍하게 닭털처럼 몇 알 없는 거 다 털리고 나한테 뜯겨가지고 나 손에서 이렇게 쥐고 있고 제레미가 놀라가지고 가더니 이제 저기 저 끝에 가지고 허니 괜찮아 이러는 거야.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각 같은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천 매달아 놓잖아. 그거 자꾸 하잖아. 난 그게 왜 그러는지 몰랐거든.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는 거야. 이제 뭐라도 잡아야 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괴물 소리를 안 내겠다고. 나는 하거나 하고 이러려고 했어요. 아름답고 교황스럽고 우아하게. 근데 나는 우 하고 나도 우 하고 고질라 소리를 내는 거야. 나는 이러다가 이러다가 약 좀 달라고 진통제 달라고 진통제 하면서 막 진통제 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통제를 놔준다고 이렇게 링거에 꼽았는데 아니 나는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했는데 진통의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고통의 10%만 감소가 되는 거야. 무슨 그래서 내가 약 넣은 거 맞냐고 그러고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그 아기를 진짜 낳는 사람이 맞는 주사가 있대요. 그 주사는 못 놔준대. 아기 진짜 거시기로 낳는 사람들이 맞는 주사는 안 내주고 그냥 진통제만 놔준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그런 걸 놔줘야지 했더니 그런 건 놓으면 안 된대요. 왜 놓으면 안 되는지 저는 의료진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통제를 계속 넣어줬는데 3번을 넣어줬어요. 근데 3번 이상은 안 넣어준대. 장난해 지금 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보더니 그 한병 선생님 있다 했잖아요. 그분이 와서 딱 보더니 애기 머리 보인다는 거야.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나 제왕절개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기 머리가 보인대. 그냥 여기서 훅 하고 힘나면은 나올 정도로 애기 머리가 이렇게 나왔대 벌써. 10시간 걸린다며? 선생님 어디 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냐면 이제 거의 진통이 몇 분 간격으로 오니까 헉헉헉 할 때마다 선생님 어딨냐고 했는데 온다고 할 때 또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선생님 오셨어. 여자분이 오셨는데 우아하게 와가지고 미안해 좀 차가 막혔어. 새벽인데 무슨 차가 막혀. 악수하지.
진통 와가지고 막 폴더가 돼가지고 새우처럼 이렇게 꽂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악수를 하지. 무슨 악수? 근처 오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너 쥐어 뜯는다고. 그래서 그래 수술실 마련할 테니까 빨리 와. 수술실 준비하는데 조금 한 20분 걸려. 뭐 20분? 지금 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알겠다고 그러고선 가시고, 그분들은 수술하러 가시고 나를 이제 빨리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간호사들 제가 우리 이 이야기를 우리 코워커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동료들이 이거는 소송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소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래 지나도. 전 그 당시 몰랐는데 절대로 그런 경험은 안 되는 거래요. 무슨 경험이냐면 간호사들이 저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걸으래. 진통이 지금 1분인가 3분인가 마다 오는 사람을 걸으래. 양수 막 터지고 피 터지고 막 질질하는데 애도 거의 나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걷냐고, 나 못 걷는다고 했더니 자기네 방침이래요. 걸으래요. 그래서 휠체어라도 달라고 했어요. 걸으래. 근데 이게 얼마나 열받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그냥 자연 딜리버리 센터에서 C섹션까지 이게 디귿자 구조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복도를 잡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 진짜 조금 걷다가 하고 즈으 갔다가 빨리빨리 갔다 이러고 이렇게 이러고 진짜 얄미웠어요. 정말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휠체어를 밀어주면 빨리 갈 것을 왜 그걸 그렇게 아주 그냥 행군을 시키는 거예요. 행군을 시켜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행군을 해가지고 겨우 그 C섹션 하는데 들어갔는데, 제레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을 써가지고 허니 막 힘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우아하게 저 갔다 올게 이럴 분위기가 아니지. 진통이 왔는데 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들어갔는데 세상에 수술 그 침대가 되게 높아요. 나는 키도 작단 말이야. 키가 작아가지고 내가 그냥 일반 배가 안 나왔더라도 나는 계단 갖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배가 만삭이고 진통이 오고 있는데 나 못 올라간다고, 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가 올라가래. 계단을 주시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조금 도와주시고 나 기어코 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게 그 침대가 이렇게 T자 구조였어요. 이렇게 T자 구조. 이렇게 된 십자가 구조라고 해야 돼? T자 구조라고 해야 돼?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누우려고 할 때 눕지 말고 다리 이렇게 벌리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래요. 뭔 말인지 알죠? 요가 자세처럼 머리를 이렇게 숙이래. 다리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래. 전 평소에도 요가가 안 돼요. 완전 나무토목이야. 근데 지금 진통이 오고 배가 만삭인데 그거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 돼요 그냥. 근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그 뇌수막염 걸릴 뻔해가지고 그 검사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뇌출혈 그 검사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뇌종양 수술 이후로. 그래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되는데 그거 해달라 할 때 그건 안 해준대. 이게 넘어진대. 이게 T자 구조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허리에다가 주사를 놨어요. 뇌수막염, 그러니까 그 백혈병 검사하는 그 검사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아플까봐. 근데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그 몸에 오는 그 애기 낳는 그 진통이 그때 이렇게 척추에 이렇게 바늘 놓았던 그런 느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예 안 느껴져요. 진짜 멍멍한 거야. 그래서 의외로 그 척추 주사 하나도 안 아프게 되고 누웠는데 다리가 진짜 뜨뜻해지는 거야. 허리부터 다리가 뜨뜻해. 선생님이 느낌이 있어요 하는데 하나도 안 느낌. 아니요.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 시대에 꼬리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꼬리뼈 그거 사라졌지만 꼬리뼈 흔적 있죠. 옛날에 꼬리가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꼬리가 있다고 느껴져요? 엉덩이 그 꼬리뼈가? 거기 꼬리가 있다고 살랑살랑 흔들면 연습을 해봐요. 안 느껴지지? 그런 것처럼 내 신체에 뭔가 있는데 그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아예 그 부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굴리더라고. 배를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미는 것처럼 옆에를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응애 하더니 애가 나왔어. 제레미가 나오고 선생님이 제레미 보고 애를 그거를 탯줄로 자르라고 했는데 제레미가 무서워서 못 자른다니까. 선생님이 황당해서 쳐다보는 거야. 보통 아빠들은 자기가 자르겠다고 그러는데 얘는 자르라고 줘도 막 무섭다고 못 자르는 거야. 그래도 잘라보라고 했더니 이 하고 자르는 거야. 생 오징어 자르는 느낌이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너무 빡이 쳐가지고. 보통 아빠들은 애기 나오면 감동이야 눈물 나 이러고 있는데 얘는 막 무섭다고 못 자르겠다. 완전 현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러니까
그 근육질의 남자가 비현실이고 세레미가 현실이었던 것처럼 내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 아빠가 애를 처음 마주하는 건 막 감동의 눈물 흘리고 너무 멋있다 이러고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세레미는 아우 뭐야 이거 이상해 이러더니 이거 자르기 싫은데 선생님 자르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황당해 하니까 알았어요 제가 자를게 하더니 자르는 식감이 오징어 생오징어 자르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의료진들 앞에서. 나 진짜 실망했잖아. 쪽팔리고 황당하고 화가 나고. 아무튼 그러고선 애기를 막 옆에서 나는 나 애 낳았구나 하고 선생님이 조치해 주시고 있고 옆에서 선생님들이 애를 이게 좀 불이 들어오는 따뜻한 데다 놓고선 애기 키도 재고 뭐 몸무게도 재고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막 재고 막 둘리면서 애를 그러고 있고 나는 이렇게 내고 있고 그리고 애를 바로 주더라고 저한테. 바로 이렇게 몸 이렇게 벗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주고 애기 체온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이동하라고 해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애를 돌돌돌 말더니 씻기러 간대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씻기고서 우리 한국처럼 나는 좀 한숨 자고 쉬고 애기 있는 그쪽에다가 애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씻기고 20분도 안 돼가지고 깔끔해진 모습으로 그 처음에는 뭐랄까 밀가루 반죽 같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깔끔하게 해가지고 머리 망도 딱 쓰고선 그리고 손하고 발에다가 이 태그를 갖다 줘요. 왜냐면은 누가 애기 훔쳐가거나 혹은 애기가 바뀔까봐 그거를 애초에 달아버리더라고. 절대로 안 뜯어지는 그거를. 그리고 왔어. 애기가 오고 나도 오고 애기를 바로 넣어주는 거야. 애기를 바로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바로 선생님이 오자마자 바로 간호사가 오자마자 모유수를 하라는 거야. 제한절개고 응급으로 나왔는데 모유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도 네가 먹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분유 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신생아 먹이는 분유 엠팜일 거 이렇게 액상분유 있더라고. 그걸 먹이고 2시간마다 먹이라고 했나? 아무튼 되게 자주 줬어요. 되게 자주 주고 기저귀 가는 것도 몰라. 난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네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발 한 번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번 하고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야. 쉬어야 되는데 하는 거야. 그리고 당일날 새벽 3시에 나왔는데 그리고 저보고 걸으래요. 아침에. 에? 배 찢었는데? 복부 출혈 어떻게 걸어. 여기 모래주머니도 안 줘. 그냥 걸으래. 걸었어요. 존내 빡세 이러면서 제가 암수술로 단연간 경험이 많지만 이렇게 수술 당일날 다음날도 아니고 수술 당일날 걸으라는 건 처음이에요. 행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서 쉬고 있는데 애가 또 울어. 거의 2시간마다 애를 먹였나 그랬어요. 기저귀 갈고 3일을 입원했거든요 여러분. 3일 내내 쉬지를 못했어요. 애 보느라고. 누가 애를 봐주면 좋은데 우리 제레미는 지가 애 낳았어. 아주 옆에서 수염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선 보호자 침대 그게 여기는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이렇게 1인인데 이게 침대도 됐다가 소파도 됐다 근데 그거 완전 뻗어서 자고 있어. 애가 울어도 못 일어나. 애기 나랑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좀 자다가 애 깨면은 분유 먹이고 또 자고 이랬다니까. 똥 갈아주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에어컨이 너무 쌩쌩인 거야. 애기도 막 기침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애기를 좀 쌌어요. 그리고 나도 좀 꽁꽁 입었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오더니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우리가 그 에어컨 웬만하면 좀 조절해가지고 끄려고 그랬거든. 창문도 좀 열어놓고 뜨뜻하게 뜨거운 바람 들어오라고. 덥다고 애기를 왜 이렇게 해놨냐고 좀 벗기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는 풍 온다고 산후풍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무슨 그런 게 어딨냐고 빨리 벗기라고 해서 나랑 실강을 했어요. 그 문화차 때문에. 그리고 나보고 씻으라는 거야 자꾸. 아니 수술하고 5일 6일 동안 못 씻고 그 소독만 해주는 건데 왜 자꾸 씻으라고 그래. 너 너무 더러워 빨리 씻고 냄새나 애한테 안 줘 그러는 거야. 안 씻는다고. 왜 물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다 우리가 방수테이프 나서 괜찮아 이러는 거야. 난 그래도 안 씻겠다고. 왜냐면 제가 아는 지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전 수술했을 때 절대 물 안 닿게 하라 그렇게 들었지. 수술했는데 그냥 당일날부터 샤워하라는 게 말이 되나. 안 한다고. 그것도 샴푸 샤워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간호사랑 계속 실강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 문제. 음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게 빵하고 우유하고 뭐 이런 샐러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나는 진짜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 근데 지인 언니가 미역국을 새벽에 제 연락을 듣고 바로 아침에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갖고 3일을 버티고 내 목으로 나온 건 나 제레미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무슨 간식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밥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새는 당일날 다음날 고추 수술하는 거야. 폭경 수술해야 된대. 아니 좀 크고 나서 하겠다 했더니 미국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야. 수술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 맞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내가 뭐 불쌍하는데 지금 하는 게 좋대. 그래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새해는 끌려가가지고 고추 수술했어요. 폭경 수술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폭경 수술한다고 또 금식을 시키는 거야. 신생아를. 대박. 어째 수술하고 왔어요. 무 맞히고 했대. 애를 보는데 애가 자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애가 막 우는 거야. 기저귀 갈아주려고 하는데. 자지러지는 거야. 기억을 하고. 그 조그만 애가. 피떡이 된 거야. 거시기가 피떡이 된 거야 진짜. 근데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약을 발라주냐 했더니 선생님이 바셀린을 주는 거야. 우리 뒤꿈치 갈라질 때 쓰는 바셀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걸로 발라주래. 이게 다예요? 했더니 이것만 해주면 된대. 아니 뭐 항생제나 뭐 이런 거 안 된대. 신생아라. 대박. 그래서 여러분 바셀린을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줬어요. 그게 다야. 근데 진짜 그게 낫더라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냥 아무튼 고추 수술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3일 만에 퇴원을 하는데 그 뭐냐 되게 웃긴 거 얘기해줄까요? 태어날 때는 저를 휠체어를 태워주더라고요. 애가 나오고 막 진통 오고 막 애가 아래에 있는데도 휠체어를 안 태워주시던 그분들이 태어날 때는 휠체어를 꼭 타야 된대. 내가 걸어 나가겠다 했는데 아주 거꾸로야. 그리고 나가는데 이제 그 간호사가 아이를 들고 오고 간호사가 직접 나와요. 여기 법이 그래. 차하고 그 뭐였지 카시트가 완비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애를 보내줘요. 그거 안 돼 있으면 애를 안 보내죠. 그래서 입원 전에 투어할 때부터 병원 투어할 때부터 그거를 귀에 따갑게 얘기를 들었는데 입원 중에도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차와 카시트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지 애를 보내준다고. 진짜 간호사가 오셨어. 와가지고 제레미가 차를 딱 대놓고 카시트가 딱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카시트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주는데 이제 제 팔찌와 제가 이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자 이름. 그리고 제레미 팔찌. 그리고 애기 다리 2개 팔에 있는 그 팔찌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라주시더라고요. 애기와 부모가 맞아. 나 인수인계 했어. 하고서 딱 넣어주고 애기 카시트를 지가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쳐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꽉 채워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애 카시트에 세우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선 끝났어요. 그게 제 제왕절개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빌지가 나왔는데 빌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250K가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한 3억 되려나 2억 8천 되려나 그 돈의 청구서가 나온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제레미가 갖고 있는 보험이 좋아가지고 공짜였어요. 그거는. 근데 결국은 2억 5천 250K 뚜뚜뚜뚜 사용 비용이 이렇게 됐지만 보험이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해서 지금 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험이 없는 분은 그거 다 내야 되는 거야. 장난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애기 데리고 정기 체크업 할 때 가서 물어봤어요. 250K에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자연분만을 하면 얼마냐. 25,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00만 원. 한 2,800만 원 되려나? 자연분만이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자연분만은 당일날 퇴원해야 돼요. 여기 방침이 그래요. 원래 그리고 제왕절개도 하루 이틀 이상 넘어가지 않는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암 환자고 그러니까 하루를 더 봐주셨던 거여서 3일. 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있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시엄마 썰처럼 그냥 애를 그냥 다이렉트로 쭉 봤던 거죠. 쉬지도 못하고 시엄마가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쭉 보다가 일주일 후에 응급실 가고 또 일주일 후에 응급실 가고 제가 그랬죠. 아무튼 여러분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부디 안 지겨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또 봬요. 안녕.